5월 9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흘간 연휴 잘 쉬셨습니까? 사실 쉬는 것도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방송 출연하고 또 사무실에 와서 금요일날 뉴스 브리핑을 찍고 또 토요일날 저녁에는 강연회 가고 이러면서 쉬어도 제대로 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쉬는 날도 머리가 복잡해서 이런저런 생각에 꼴돌하니까 휴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서민들이나 중산층 가난한 사람들은 쉬는 일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쉬는 것도 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직장이 좋아야 제대로 쉴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쉬는 것이 여러 가지 이 갈등과 고민의 연속이고, 또 그것마저도 쉬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SBS 스페셜에서 청년 부채, 즉 학자금 때문에 부채를 지고, 그래서 또 이 생활비와 반값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부채가 늘어나니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휴학을 하고, 그러면서 스펙은 점점 안 쌓여가고,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그래서 졸업 유예를 하고, 그러다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한 번 안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직장으로 갈 확률이 영원히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청춘들의 고민들을 아주 리얼하게 정말로 랩으로 때때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잘 다룬 이 다큐를 봤습니다. 황장수 뉴스 브리핑은요, 저보고 좌파 우파 이런 논쟁에서 계속 끄집어 넣는데요, 저는 이러한 논쟁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들을 제대로 지적하는 그런 방송으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 일환에서 지난주에 회원 이종욱 씨가 오셔가지고 이 대학 입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욱 씨는 고려대 경영과를 나와서 오래 그 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또 그런 일에 자영업을 하면서 이 입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런 각 분야에서 회원님들 중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을 불러서 이렇게 대담을 나누면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다음번에는 이종욱 씨와 이 로스쿨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회원분들 중에서 자신이 이 종사하는 업종과 관련해서 보편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한번 대담을 해보고 싶다라고 원하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같이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모든 모순들은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어려운 민영화 문제도 다뤘는데요. 그 미국에 계시는 뷰포인트라는 분이 여러 가지 또 다른 의견도 제시해주고 해서 활발하게 토론이 되는 부분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마리를 여는 거니까요. 그 의료 민영화 문제나 의료 보험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 전반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제7차 당대회를 5월 6일 금요일 날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은 웃기는 소리를 했는데요, 세계의 비핵화를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세계의 비핵화. 즉 자기들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고 항구적으로 틀어지고 나갈 거다. 이제는 핵과 경제를 동시에 해나가자는 게 아니라 핵을 한번 만들었으니까 없애지 않고 항구적으로 갖고 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 적대 세력이 핵으로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 누가 핵 공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쓰지는 않겠다. 이러면서 입으로는 비핵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핵화는 결국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해서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에 지금까지 노력해온 북한이 이제는 우리 핵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다량의 핵을 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당신들이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가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우리는 핵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인정된 핵을 보유한 국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처럼 프랑스 이렇게 5개국, 안보리 5개국처럼 자신들도 이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겠지만은 결국 파키스탄처럼 핵을 개발해서 어쩔지 못하게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핵 가지고 개발하지 마라, 만들지 마라 이야기는 더 하지 마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너네들이 먼저 핵으로 우리를 협박하지 않으면 쓰지는 않겠지만 없애려면 전부가 다 없애는 것을 고민해보자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를 하고 박근혜 정권이 제도 통일, 평화 통일을 흡수 통일 이런 걸 주장하면 통일 대전으로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심리전 방송 삐라살포로 중지하고 서해 긴장을 해소할 걸 요구하면서 당국과 군사회담을 하자. 또 남북 단체들이 연대 실천하자. 연대를 실현하자. 이 말은 결국은 남쪽에 있는 친북 단체들이 좀 들고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제 이야기한 대남 대미 관련 주요 발언들을 목록을 쭉 보면요.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죠. 고려 연방제 등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주한미군 철수해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국의 캐리가 북한이 비핵화에 돌입을 한다면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북미 불가침 협정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던 부분, 실제로 미국은 이런 부분과 북한과의 접촉을 조금은 시도했던 걸로 보이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 부담금을 100% 이렇게 한국이 부담하지 않고 지금처럼 분담을 한다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 핵 우산을 제거할 수도 있다. 말한 부분과 이렇게 맞물려서 김정은은 미국을 겨냥한 이런 평화협정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한국용이 아닙니다. 최악의 북남 관계는 남조선 동족 적대시 정책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국가보안법 폐지, 모의사 조치 해제, 개성공단 중단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이야기들을 해라 이런 소리겠죠. 그리고 남조선이 제도 통일을 고집하면 통일대전으로 쓸어버리겠다. 현재 절박한 문제는 북남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북남 군사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고 심리전 삐라 중단해라. 북남 합의 6.15 14선언, 즉 한국에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6.15선언, 또 노무현 대통령이 가서 14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행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 브리핑은 저나 미래경영연구소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힘으로 정론 방송을 만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국민 계몽운동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 7차 당대회 이전에 이 핵실험을 하진 않았지만 크고 작은 미사일 실험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한이 비핵화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은 전 세계가 모두 없애기 전에는 우리를 핵을 없애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확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당대가 끝난 이후에 북은 핵을 바탕으로 이 대남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을 아주 매우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군사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저 사람들의 저런 억지에 대해서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너네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결국 군사 도발을 자초했다. 너네들이 삐라
또 이 선전 방송 이런 부분을 중단하지 않아서 도발을 자초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한 핑계를 지금 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발을 할 명분을 지금 김정은 입으로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김정은은 이 본인이 이번에 그 7차 당대회 6일 7일간 이틀간 열린 당대회를 통해서 최고의 수위로 모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서 3세 황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한 대관식을 열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핵하고 경제를 동시에 개발해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핵을 개발했고 이 핵을 가지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거는 우리의 자유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지, 왜 SLBM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계속 실험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용으로서는 필요 없는 부분이겠죠. 이번 7차 당대회 발언을 보면요,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선 국면을 굉장히 의식한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평화협정과 북미 불가침 협정을 얻어내고 주한미군 철수를 갖다가 올 미국 대선 국면을 통해서 계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한 내년까지는 그런 일들을 밀어붙이는 쪽으로 방향이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의 4.23 총선 이후에 정치 판세의 변화를 갖다가 읽고 이 부분을 겨냥한 이야기들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북한 적대 정책을 폐기해라. 그리고 당신네 전직 야권 출신 대통령들이 이야기했던 합의, 6.15 14 합의를 지켜라. 그리고 이 북남 간의 이 민간 단체들의 연대도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군사회담도 해야 된다. 적대 정책을 폐기하고 이 북남 간의 우호적인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실천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측에서 먼저 남북 화해에 방해가 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 즉 국가보안법, 오이사 조치, 개성공단 폐쇄, 금강산 관광 중단 이런 부분들을 남측의 야당들이 또 진북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박근혜 정부가 지금 소수 여당이 되었으니까 그걸 버티지 못하도록 흔들어라 라는 암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 선전방송과 대북 선전방송과 삐라 문제를 언급하고 군사회담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 도발을 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미 핵을 개발했고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내 체제는 영원히 공고하게 유지될 체제다. 그 힘은 핵이고 미사일 등이다. 그리고 남은 우리가 이미 흔들기 위한 준비가 끝나 있고 남측에서 우리한테 호응하는 사람들은 좀 이따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날 것이고 미국은 지금 이 정치 판세 변화가 한국에서 손을 떼는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파고들겠다. 그러면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그것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도 제대로 감도 못 잡고 있고 우습게 여기다가 정부와 언론, 외교, 군사 전문가들이요. 지금 당황을 하는 국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지금 5월달에 이제 개원이 되면 바뀐 한국의 이 정치 환경을, 의회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아마 야당들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 오이사 조치 해제 등을 갖다가 국회에서 주장하도록 만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이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텐데요. 어디에도 한마디로 제대로 등대처럼 명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